네, 첫 소식은 오늘 대통령 집무실에 실제로는 첫 출근이죠. 첫 출근을 한 윤석열 대통령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에 나가 있는 맹형균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맹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출근이죠. 대통령도 첫 출근이고 기자들도 첫 출근인데 아침에 뭐 기자들과 문답이 이어졌다고요? 예, 정확히는 기자들은 어제부터 출근을 했고요. 아, 그렇군요. 대부분 오늘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4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로 들어섰습니다. 집무실로 올라가기 전에 잠시 기자들과 마주쳤는데요. 이 로비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을 보고는 1층에 다 입주했느냐고 묻고 잘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1층이 기자실인가 보죠? 네. 예, 맞습니다. 기자들이 첫 출근인데 소감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어제 취임사에 통합 얘기가 빠졌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다며 통합이란 건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청와대에서는 볼 수가 없던 장면이죠. 기자들과 대통령이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뭐 그러면 하여튼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날 가능성 앞으로도 많네요. 저 기자들과의 소통은 잘 될 것 같다는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과 동시에 청와대도 개방했죠. 그리고 대통령실 구조도 미국 백악관을 벤치마킹해서 전격 개편했습니다. 청사 5층에 지금 현재 대통령 집무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같은 층에 참모진이 머무르고 있는 구조입니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수시로 대화를 나누면서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소통 행보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취임 후에 처음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이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기로 이사 온 이유가 이를 구두발 바닥이 닳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석 비서관들도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다른 분야 업무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그야말로 정말 구두 밑창이 다 달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통과 관련해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윤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회의 발언을 보면요. 회의 내용을 기자들에게 더 이상 공개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찍는 것으로 하고 편하게 하자. 다음부턴 이런 것 없다. 이 회의 자체를 공개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말이군요. 네. 예. 그래, 뭐 오늘 뭐 찍는다니까. 근데 이거 다음부터 이런 거 없어 이제. 네. 이제는 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회의하는데 이거를 무슨 요식 절차에 따라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고 좀 어색하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런 회의가 있으면 대부분 회의가 전체 다 공개되진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 발언까지는 통상 공개가 되거든요. 물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언론 앞이라고 절차에 따라서 뭔가 보여주기식으로 회의가 이뤄지면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뜻인데요. 그럼에도 회의를 아예 공개하지 않는 건 언론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을 들을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도 보면 뭐 회의할 때 모두 발언은 공개하고 그게 일종의 국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전 약간 놀란 게 기자들한테 대통령이 반말을 하시네요. 기자들에게 했던 얘기는 아니고요. 네. 회의에 모두 발언해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참석자들이어도 참모들이죠. 그러니까 뭐 수석 비서관이나 비서관들한테 그 약간 의아한 대목이긴 한데요. 네. 예. 뭐 보기에 따라서는 뭐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반말로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인사 관련해서도 뭐 방침이 나왔다고 그러죠? 이 부분도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취임 후 1호 안건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결재했고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죠.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부적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적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일부 장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추가 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국무위원 11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하거든요. 현재까지 7명의 장관을 임명했으니 대통령 제외하고 3자리가 비는 상황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국민 정서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를 고집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발목을 잡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견이 클 때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접점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좀 볼 수 없는 것도
국민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입니다. 네. 그다음에 보안 앱 논란도 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해프닝 같은 일이기도 하고 좀 심각해 보이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기자실과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참모들이 머무르는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다 보니 보안이 강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경호처에서 기자들에게 청사 내부 촬영이나 녹음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보안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과한 조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보안 앱을 설치할 경우에 사진 촬영과 녹음이 불가능하고 인터넷 연결도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경호처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해석에 따라서 언론의 취재를 제약하는 그런 조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일선에서 취재를 할 때는 대부분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취재를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 그런 게 어려워지면 취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 당시의 공약이었던 민간합동위원회 이게 축소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네요. 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면 민간합동위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 계층의 참여를 확대해 국민의 실질적 정책 제안 결정 권한을 확대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슬림한 대통령실을 지향한다고 했는데 민간합동위가 추가되면 더 비대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회의 중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직접 정책에 관여하는 방식이 아닌 조언을 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작성하면서 윤 대통령과 서울대교 부장 정순택 대주교의 만남이 좀 기억이 났는데 언제였죠? 2월 8일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비공개 환담에서 정순택 대주교가 가톨릭 교회의 시노드 정신을 소개를 했어요. 모두가 참여하는 게 특징이다. 모두가 참여하고 키워드는 경청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대교구도 신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런 과정이 정치하고도 멀지 않은 것 같다라고 강조했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여러 방법으로 소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소통의 시작은 경청이고 소통의 결과는 통합이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